마포구가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포구가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에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 100만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예술거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포구의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과학창의 멘토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6월 1일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폐지됐습니다. 요일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마스크 3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처드 용재온일의 당신을 위한 기도 공연이 지난 26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에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슬기로운 등교생활 수칙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보면 음식점과 카페 등에선 가능하면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이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함께 밥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침방울이 섞일 가능성이 크겠죠. 배달앱 등을 통해 미리 결제하고 음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플라스틱 용기, 수저, 비닐봉투들을 처리하는 게 걱정입니다. 대부분 일회용품이다 보니 한번 쓰고 나면 다 쓰레기들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산업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했는데 생활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비닐 장갑 등 당분간은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회용품이 언제까지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다회용 컵이나 용기의 위생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척이 어떻게 이뤄졌고 얼만큼 깨끗하게 닦였는지를 볼 수 있다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의 주요 소식들과 함께 마포TV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약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5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포구는 민선 7기 후반에도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지난 3월부터 진행했던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마포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실천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이행 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19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평가해 그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마포구는 5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해 공약 이행의 실천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인정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지난해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매니페스토 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구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마포구가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포구는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함께 친환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6월부터 마포구는 지역 내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 등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실시합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폭염일수가 20일을 넘어 예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폭염일수가 지난해보다도 열흘 정도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서울시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년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중 폭염 대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폭염 대책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운영 및 무더위 쉼터 운영으로 철저한 폭염 상황 관리에 들어갑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 서비스와 독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실시하고 폭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 폭염, 수방, 안전,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 100만 서명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마포구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지와 연대감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시민의 힘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 성범죄 아이도 캠페인이라 불리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 5개명 수칙에 대한 서명을 통해 성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5월 28일 구청장을 선두로 디지털 성범죄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약식을 통해 마포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킴이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과 동시에 불법 촬영을 하는 것, 보는 것, 공유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아웃! 아이도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과 구민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통합 지원하는 온서울 세이프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5개명 수칙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 하단에 참여 댓글과 이름을 남기면 온라인 서약서가 작성돼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의 생활과 창작의 안전망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거점 지역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홍대 앞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보유한 예술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마포구 예술거점 활성화 사업인 업사이클 예술지원 사업 공모는 예술가 각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결과물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지원 형태인 A 유형과 쇼케이스, 전시, 공연 등 결과물을 발표하는 B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14일까지이며 최대 30팀에게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홍대 앞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보유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르의 예술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포문화재단은 참여 예술가, 모더레이터가 함께하는 게더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술가들이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예술가들의 아이디어 및 활동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마포 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 과학창의 멘토링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사이언스 팩토리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마포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포 청소년 사이언스 팩토리 사업은 과학창의 멘토링, 과학창의 탐방, 과학창의 스쿨, 과학창의 페스티벌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과학창의 멘토링은 마포군의 고등학생 30명,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과학창의와 관련된 교육과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에게는 교육 및 실험 기획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이론 교육과 실험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도록 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활동입니다. 군은 5월 과학창의 멘토링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고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마스크 요일별 구매 오부제가 해제되면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언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이제부터 일주일에 마스크를 최대 5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과 같이 주별 구매 수량이 3장으로 제한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날짜를 달리했던 마스크 오부제가 폐지되면서 6월 1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구매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일주일 단위로 마스크를 사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대신 살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준으로 1인당 3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8세 이하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마스크 구매 한도가 늘어나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의 공연 당신을 위한 기도가 지난 5월 26일 열렸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 등과 함께한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26일 리처드 용재훈일의 당신을 위한 기도 공연이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당초 리사이트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콘서트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리처드 용재훈일은 2015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2012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 디토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리처드 용재훈일은 이날 마포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연주의 기회를 빼앗긴 아티스트들과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다며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과 귀를 열고 마음 깊이 음악을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Today is the last performance for me, for an audience, for the entire summer. I might argue nowhere else in the world, nowhere can you see something like this. This is a dream. Please be very careful and do not get sick, and make sure that your children are very safe going to school. But if you can, keep on doing such a wonderful job of keeping music alive. It really takes a cooperation from so many people. So I will miss playing for you, but I'll keep this memory in my heart for many months until I see people again. So please, 건강하세요, and thank you. 고맙습니다.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된 이번 공연은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관객들이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클럽과 헌팅포차, 노래방 같은 시설에 가려면 QR코드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짓 정보 작성에 따른 방역 빈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1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QR코드 미기록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시설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독성 짙은 멜로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 아기상어가 마포TV를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바로 슬기로운 등교생활 영상을 통해서인데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준수해야 하는 생활수칙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최근 초등학교의 학년별 순차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위생수칙 등을 알리는 슬기로운 초등생활 등교생활수칙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점과 1학년 신입생 등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개인별 위생관리가 서툰 점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생활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아기상어 동요를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학교생활수칙을 포함한 내용으로 개사하고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의 안무를 입혀 학생들이 친숙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슬기로운 등교생활 영상은 마포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포TV와 마포구 페이스북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톡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6월 예정됐던 마포아트센터 공연들이 연기됐습니다. 6월 5일 시작 예정이었던 공연 밤이면 나는 우주로 간다의 일정이 7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추후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기획 공연에 대한 안내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슬기로운 등교생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포 청소년 뮤지컬단 친구들이 귀여운 노래와 율동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알려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등교생활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